국립기상청은 폭염주의보를 24일 오후 8시까지 연장했습니다. 뉴욕 교계 최대 행사인 2022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됩니다. 최윤희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장이 비키 팔라디노 뉴욕시의원 사무실을 방문하고 한인 사회와의 유대 관계를 당부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향후 20년간 텍사스에 무려 2천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 11개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코비드-19 백신은 이제 어린 뉴욕 시민들 생후 6개월부터를 위해 강한 보호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족 전원을 코비드-19으로부터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코비드-19 백신에 대해 소아과 의사분께 얘기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nyc.gov/vaccinefinder 또는 877-829-4692로 전화 주십시오. 퍼시픽 시리뱅크에서 PCB뱅크로 새로운 이름,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될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폭염주의보를 24일 오후 8시까지 연장했습니다. 23일 뉴욕시 최고기온은 화씨 94도, 24일 화씨 95도로 예상되며 25일 오후부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우천으로 이날 최고기온이 화씨 90도, 26일 87도로 떨어지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폭염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쿨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플러싱 인근의 쿨링센터는 플러싱 도서관, 뉴욕 한인 봉사센터, 플러싱 경로회관 등이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 전력공급업체 코네디슨의 전력공급 현황 지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기준 브롱스, 퀸즈, 브루클린 등 약 5,600가구가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정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 교계 최대 행사인 2022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됩니다.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대회 홍보차 21일 본 방송사를 방문해 팬데믹 이후 한인교계의 방향을 고민하고 북한의 실정을 알리게 될 이번 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는 북한 선교와 팬데믹 후 하나님의 항해법을 주제로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퀸즈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에서 나흘간 열립니다. 2,700만 영혼, 북한의 내 동포들 이잖아요. 동족이고, 그래서 북한 선교를 영혼을 사랑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북한 선교와 팬데믹 후 하나님의 항해법입니다. 하나님의 항해법. 지금 얼마나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눌리고 생활과 삶과 생각이 다 눌려 있는데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성령 집회, 그리고 말씀 집회, 기도 집회, 영성 집회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집회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에 오시기만 하면, 참석만 하면 회개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영이 새록새록 살아날 것입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북한 선교사이자 토론토 큰빛교회 원로 목사인 이면수 목사와 LA 주한회교회 최혁 담임 목사가 강사로 초청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이 두 분 목사님을 이런 팬데믹 가운데 사실 교회마다 위축되어 있고 억압되어 있는 이런 가운데 이것을 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기쁨,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축복, 복음의 영광 이걸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두 분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이번에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참 위축되어 있던, 눌려 있던 교회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이 대회에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분들 모시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바뀌어지고 가정이 바뀌어지고 내가 근무한 직장이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협은 탈북 신학생 후원금, 차세대 장학금, 노숙자 사역과 어려운 교회들을 위한 후원을 29일까지 받고 있으며 대회 마지막 날인 31일 각 분야별로 후원금과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최윤희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장이 비키 팔라디노 뉴욕시의원 사무실을 방문하고 한인 사회와의 유대 관계를 당부했습니다. 최윤희 회장은 지난주 비키 팔라디노 뉴욕시의원과 면담을 통해 19선거군의 아시안 증오범죄 예방 대책 강화, 한인 커뮤니티 대상 라운드 테이블 재개, 바우니팍 개성공사 재개 촉구와 관련해 팔라디노 의원에게 설명했습니다. 아시안 헤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폭행당하는 거, 그리고 또 경찰에서 강도 같은 거나 누가 침입했을 때 별로 신경 안 쓰는 거, 그리고 또 바운팍, 우리가 살고 있는 베이사이드에 있는 바운팍에 거기 공사를 너무 해서 환경이 너무 안 좋아진 거 여러 가지로 얘기했고요. 또 이분하고 만나서 화통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 한인 사회와 이제는 아주 원활한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팔라디노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큰 유익이라며 언제든지 한인 사회와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팔라디노 의원은 특히 자신이 대표하는 19선거구는 뉴욕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으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Korean community is extremely important to District 19. I respect these people. They have our work ethics. They value their families. We together will build a bridge through communication. And going forward, I look forward to roundtables. I look forward to good times. And I look forward to bringing back what's so important to this district, which is our public safety and our schools. We got to watch our children grow. We have the 2 top school districts in the city. There's so much to offer. 한편 공화당 후보인 팔라디노 의원은 지난해 11월 본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삼성전자가 향후 20년간 텍사스에 무려 2천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 11개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텍사스주 감사원장실은 지난 20일 삼성전자가 텍사스주 투자를 전제로 세금 감면을 요청한 서류 등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금 감면 요청서에서 앞으로 20년간 테일러 지역에 9개, 오스틴에 2개 등 11개 반도체 공장을 더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투자 규모는 테일러 공장 9개에 1,676억 달러, 오스틴 공장 2개에 245억 달러 등 약 1,921억 달러에 달하며 신규 일자리도 10,000개나 창출하게 됩니다. 또 신설 공장 중 일부는 2034년 완공돼 가동에 돌입하고 나머지는 이후 10년에 걸쳐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삼성전자는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지나 라몬도 연방상무장관은 삼성전자의 투자는 우리에게 21세기 전 세계의 혁신을 선도하도록 할 것이라고 환영을 표했고, 그레그 에비 텍사스 주지사도 텍사스가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의 리더 자리를 더욱 확고하게 할 수 있도록 투자를 늘려준 삼성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측은 세금 감면 요청서가 투자를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중장기 계획이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이민자 체포와 추방 대상자를 축소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국토안보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이민자 관련 지침의 시행을 막는 하급심 판결이 유효하다고 5대4로 판결했습니다. 어제 판결에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 소니아 소토마이어 판사 등 3명과 보수 성향의 코니 베럿 판사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보수 우위의 대법원의 분위기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이민자 관련 지침은 이민 담당관이 전반적 상황을 고려해 사안별로 체포와 추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확대해 준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 친이민 정책입니다. 하지만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주 주정부가 범죄 경력자의 이민을 허용할 우려가 있고 사법체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시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텍사스 연방법원은 이 지침을 미 전역에서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고 연방정부가 항소했지만 제5연방항소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6일 연방의회 폭동 당시 187분 동안 사실상 이를 묵인하고 수수방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연방하원 진상조사특위는 어제 8번째 청문회를 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의회 폭동 당시 폭도들에게 의회에서 물러나라는 메시지를 발표할 때까지 사실상 의회 점거를 묵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즈 체니 조사특위 부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의회에서 떠나라고 말하기를 거부했고 다른 행정부처에 지원을 지시하지 않는 등 사실상 손을 놓고 백악관에 앉아 폭동 상황을 생중계로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체니 부위원장은 그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군에 전화하지 않았고 국방부 장관도 아무런 지시를 받지 못했다며 또 법무장관이나 국토안보부에도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애덤 킹징어 투기위원도 대통령은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고 아주 고소하다는 듯이 TV를 지켜봤다며 대통령이 직무를 유기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187분, 즉 3시간 7분이 지난 뒤에야 마지못한 듯 폭도들에게 의회에서 물러나라는 퇴거 메시지를 발표, 3시간 이상 의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팬데믹으로 승객이 감소함에 따라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요금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은 대중교통 승객 감소에 따른 요금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서 연방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구조적인 재정 적자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뉴욕시티 트랜짓은 승객 요금으로 전체 지출의 40%를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지난 5월 기준 승객 요금은 전체 비용의 31.9%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는 지난 2019년 뉴욕시티 트랜짓 지출의 52.8%, MTA 지출의 51.1%를 승객 요금으로 충당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지하철 이용 승객도 주말은 2019년에 69%, 주중은 59%에 불과해 좀처럼 높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도 앞으로도 승객 요금 수입 증대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MTA 재정 적자는 올해 22억 달러를 기록한 뒤 내년에는 16억 달러로 줄어들었다가 2025년에는 다시 21억 달러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결국 MTA가 요금 인상이라는 힘든 선택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 주지사 선거 공화당 후보인 리 젤딘 연방 하원 의원이 어제 저녁 괴한의 습격을 받았으나 다행히 부상은 피했습니다. 리 젤딘 후보는 어제 뉴욕주 로체스터 인근 페어포트에서 연설하던 중 갑자기 흉기를 들고 연단으로 뛰어든 남성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육군 중령 출신인 젤딘 후보는 흉기를 든 괴한의 오른쪽 손목을 움켜쥐며 공격을 막았고 젤딘의 러닝메이트로 뉴욕 경찰 출신인 앨리슨 에스포시토 등이 이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젤딘 후보는 이 남성을 제압한 뒤 다시 유세를 이어갔고 몸은 괜찮다며 다행히 그의 팔목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젤딘 후보가 괴한의 공격을 받자 공화당 측은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에게 당장 젤딘 후보가 유세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자신은 잘 지내고 있다면서 트위터에 동영상 메시지도 올렸는데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어서 국정 차질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Hey folks, guess you heard this morning I tested positive for COVID. 백악관이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을 공지한 지 2시간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잘 지내고 있다며 안부를 전했습니다. Symptoms are mild, and I really appreciate your inquiries and your concerns. But I'm doing well. I'm getting a lot of work done. I'm going to continue to get it done.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저녁부터 마른 기침과 콧물 증상에 피로감을 나타냈다며 현재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복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례 추가 접종까지 마친 만큼 중증 가능성은 극히 낮다면서 특히 국정 수행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And he had been working all morning. He hadn't even been able to finish his breakfast because he had just been busy. I encouraged him to finish his breakfast. 고령인데다 각종 건강 이상설까지 적지 않았던 터여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정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걸 알리는데 더욱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선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2만 7천 명을 넘은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 감염자 수가 이 수치의 10배에 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두 차례 추가 접종까지 마친 바이든 대통령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백신의 감염 차단 효과가 약화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오늘 국방부와 통일부가 대통령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 강화를, 통일부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른바 담대한 계획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중단됐던 우리 정부와 한미연합군의 동시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 을지 프리덤 실드라는 이름으로 부활합니다. 을지는 정부 기관의 훈련이고 프리덤 실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으로 다음 달 실시됩니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이에 더해 야외 실기동 연합훈련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한미연합연습 기간에는 11개 유형의 다양한 야외 연합기동훈련을 실시하게 될 겁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한미연합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뒀던 전 정부 정책의 전면 전환입니다. 내년 전반기에는 한미 해병대 독수리 상륙 연습과 항모가 동원된 연합 강습단 훈련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속도는 오히려 늦춥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독자적으로 제압할 수 있을 때 전자권을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중장거리 요격체계와 장서정포 요격체계의 전력화를 앞당기고 고위력 미사일의 증강, 특수전 부대의 침투 타격 능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이른바 담대한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북한이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난을 극복해서 핵을 더 이상 개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도록 담대한 내용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실성 있는 방안을 촘촘히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이상으로 7월 22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